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출 40회분에서 발췌한 어휘 명사편,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영상은요, 제가 하여튼 처음에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어휘를 여러분들 해결해 주겠다. 어휘 이것저것 보지 말아라. 딱 40회분의 기출에서 발췌된 그 어휘만 공부하면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동사는 되게 할만했거든. 명사부터는 저도 정말 이거 어떡하지? 이름 벌렸는데 이거 해결은 해줘야 되고, 중간에 그냥 그 빤스런이라고 하죠. 확 도망갈까. 그냥. 근데 또 그럴 수가 없지. 학생들과 약속은 약속이고, 이렇게나 하기 싫은 어휘가 강사도 하기 싫은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그죠? 점점 조회수가 떨어집니다. 이 영상 시리즈에 대해서. 그러나 저는 일단은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를 너무 자세히 명사부터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좀 중요한 것만 제가 소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1번이라고 차차착 돼 있잖아요. 이거를 소팅을 풀르면, 전체 선택을 해서 딱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예전에 했던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건너뛰고 막 너무 쉬운 걸, 예를 들면 무슨 베타 버전, 솔직히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베버리지 음료수, 물론 이런 거는 암기법은 있어요. 사이다 콜라 이런 음료수를 막 우유랑 같이 섞어 마시면 베버리지 하면서 베버리지 그렇게 외울 수 있는 암기법은 있지만, 우리가 너무 재미 위주로만 강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과감히 제가 조금 생소하면서도 중요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당장 시험장 갔을 때 저한테 강의 들은 내용이 바로 적용돼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휘 위주로만 소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소팅을 하니까 좀 적게 줄어들었죠. 한 4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100개에서 한 40개로 줄여서 강의를 쫙 제가 진행을 하고, 하여튼 어휘 끝장냅시다.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제 이제 유튜브에 고정 팬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유튜브로만도 토익 점수 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물론 조금 경제적인 여력이 되고 그래서 학원 나오시면 또 너무 좋겠지만, 또 저는 개인 과외도 진행합니다. 그런 것도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충분히 유튜브에서 저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친구들도 소개해주고 그런 게 서로 좋은 거니까.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백오더라는 단어를 제가 넣어놨죠. 요 밑에 백오더. 백오더는 여러분 좀 개념을 몰라서 파트 7 풀 때 헷갈릴 수 있어서 집어넣었고요. 2월 주문이라는 말로 그 교재 같은 데는 해설이 적혀 있는데, 그 말을 풀어서 제가 적었습니다. 처리하지 못해서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미 주문량이 폭주해서 그럴 수도 있고, 다음 달에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게 백오더라고 합니다. 시험에서 나왔었던 표현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어가 이제 balance라는 단어인데, 이제 중간에 이거는 그대로 원래 처음 제작할 때는 모든 걸 다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balance는 균형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잔고라는 뜻을 이걸 조심해 주세요. 잔고. 그래서 잔고를 청산하다라는 표현으로 set를 씁니다. 우리 세트를 정착시키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청산하다, 잔고를 청산하다. 이렇게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파트 6에서 정답으로 나왔던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bank라는 거는 우리는 보통 은행만 생각하죠. 은행만 생각한다면 이게 초보자고요. 저것이 이제 뚝, 제방이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파트 7 문제 풀 때 저런 단어가 툭 하고 나와서 개념을 거기서 은행 생각하고 있으면 독해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자, 그 다음 베이스먼트 넘어가고요. 이런 거 넘어가고, beneficial aspects를 제가 뽑았는데, 이 단어는 사실은 aspects라는 단어가 정답이 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 aspects라는 단어는 spec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spec이 보다의 뜻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aspect, 그러면 as라는 게 어디 쪽으로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쪽을 이렇게 보는 거니까 어떤 측면이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beneficial이 결합되니까 이로운 측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aspects라는 단어는 측면, 양상, 국면 이런 뜻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난이도 있는 단어로 쳐요. 베네핏은 뭐 어렵지 않죠? 혜택, 이득이고요. 여러분들이 명사 어휘를 좀 공부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그것이 가산이냐 불가산이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돈 관련한 단어들은 대부분 다 가산이에요. 대부분 가산이다. 단 가산이 아닌 거 5단어가 있는데 money, cash, 그 다음에 interest가 이자라는 뜻이 있어요. 잔돈이라는 change, 자금 지원, 펀딩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것들은 불가산이에요. 얘네들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가산이다.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돈 관련해서 대부분 가산인데 요것들은 불가산이다.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그래서 베버리지 넘어가고요. 빌링 시즌 이런 거 좀 너무 쉬운 거 다 제가 비스트로 이제 딱 또 나왔죠. 비스트로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벌써 식당이란 말을 영어로 대답해봐라 그럼 대부분 저기 레스토랑 정도밖에 대답을 못해요. 근데 비스트로 그 다음에 뭐 eatery 여기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동의요. eatery, 레스토랑, 다이너 그러면 저게 식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식당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이닝 이스태블리시먼트 보통 줄여서 이스태블리시먼트가 점포나 매장을 뜻하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요 단어를 생략해버리고 그냥 이스태블리시먼트를 가지고 식당이라는 뜻으로 사용해서 파트 7에서 정답이 잘 되고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공부를 해주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지금 딱 켜서 이 단어 하나 외웠어도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얻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어가 이제 blame 이런 거 넘어가고요. board of directors 유명하니까 넘어갈게요. 요 단어입니다. 뭐 같은 말이죠. board of directors, board of trustees 둘 다 이사회라는 뜻인데 우리가 디렉터는 좀 익숙한데 이 trustee라는 말은 좀 생소하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파트 7에 패러프레이징 할 때 이게 사용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식물원 이런 거 넘어가고 경계 문제 브레이크 이런 거 넘어가고요. 너무 쉬운 거 이런 거 넘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멈췄죠. 빌딩 퍼밋에서 멈춘 이유는 뭐냐면 이 퍼밋이라는 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동사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동사도 됩니다만 퍼미션 불가산 명사로 허락이라는 뜻이고요. permit 그래도 이게 허가증이라는 뜻이 있어요. 단 얘는 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관사를 써줍니다. 무슨 일처럼 빌딩 퍼밋 그러면 건축 허가증 이렇게 연결돼서 시험에 나오면 학생들이 초보자일수록 동사라고 생각해서 틀리는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벌크라는 단어 아셔야 돼요. 벌크는 요새 외래어로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벌크 퍼처스 그래서 대량 구입, 대량 구매 이런 건데 in 벌크라는 수거가 있습니다. 이게 대량으로라는 수거고요. 암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소량 주문, 대량 주문의 개념을 물어봐요. 그럼 요 단어 중요합니다. 우리 비즈니스는 사업이라고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업 물론 가능하죠. 그때는 불가산이라서 관사를 붙일 수가 없는데 이것이 이제 뭐 비즈니스 이렇게 얘기하면 회사들이라는 가산 명사가 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대부분 요 뜻은 잘 몰라서 이 단어를 해석하라고 하면 대부분 다 그냥 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상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B죠. 나머지 뭐 B들은 다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 다음 이제 calculation C로 넘어갔네요. C번도 뭐 별로 커넬은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단어가 생소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생소한지 아닌지를 알아요. 왠지 알아요? 이거 가지고 수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딱 보면 틀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넬이라는 것은 운하라는 뜻이고 운하가 뭔지도 모르더라고. 우리나라 단어 우리말인데도 어려워요. 그죠? 운하는 여러분들이 대운하를 생각해봐요. 대운하 몰라요? 4대강 몰라요? 아주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저기 말들이 많지. 그 시절에 전국의 대운하를 이거는 인공수로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 길이가 긴 사물로 치기 때문에 그래서 얼렁하고 붙게 돼서 뭐뭐를 따라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candidate pool이란 말이 있어요. 원래 pool은 수영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수영장. 풀 자체는. 그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수영장이 왜 나오니? 네가 왜 나와? 수영장 갑자기 이상하죠? pool은 집합의 명단을 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andidate pool이 아주 impressive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candidate pool이 impressive하다라는 것은
후보자 집합 명단이 되게 대단한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야 돼요. 지금 그 청소하는 그런 환경 미화원 자리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5만 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학력을 봤더니 막 다 석사 박사 이런 사람들이 온 거야. 그러면 우리는 캔디데이트 풀이 되게 임프레시브하다, 엄청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으니까 경쟁이 심화된 거죠. 그럴 때 쓰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몰라서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했었던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자, 계속 갈게요. 캐니스터 요거는 뭐 금속 이런 건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그닥 중요성이 높지 않아서 제가 그냥 빼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이거 공부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위에 여기 버튼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딱 누르시면 지금 이 화면에는 등장 안 하지만 필터라는 게 떠요. 거기에서 이제 클릭을 다 풀어서 쫙 하면은 다 뜹니다. 요거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 뭐 첫 강의 때부터 얘기했는데 여러분들도 자기가 안 외워지는 표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둔 다음에 그것만 소팅해서 다시 한번 총 5번을 봐줘야지 외워진다. 그런 여러 번 보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커패서티는 중요한 단어예요. 커패서티는 수용력, 용량 이런 뜻이 있어서 보통 뭐 full capacity 그러면 그 완전 꽉 찬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용량이 full capa라고도 얘기하는데 공장이 풀 가동할 때 있죠. 그럴 때 이제 full capa로 돌린다 뭐 이런 말도 쓰는데 reaches capacity 그러면 최대 수용량에 도달했다는 말이 돼버리는 capacity 자체가 최대 수용량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수용량에 도달했다라는 것은 최대 수용량, full capacity의 뜻을 이미 갖고 있는 단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ability랑은 다른 단어입니다. ability는 어떤 정신적인 능력 같은 개념이야. 내 할 수 있음, 사람 같은 거랑 또 많이 쓰죠. his ability to do, 뭘 할 수 있는 능력. capacity는 보통 이런 공장의 생산 가동 능력 같은 거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해요.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cargo 뭐 유명한 단어라서 남겨뒀는데요. cargo 화물, 짐 이런 거죠. 보통 뭐 짐, 카고 복합 명사로요. cargo load라는 말도 써요. 이것도 뭐 짐, 화물 그런 뜻인데 가산 명사입니다. 역시 명사 어휘는 자꾸 가산이냐 불가산이냐를 좀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문제 푸는데. 물론 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캐터거리라는 단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캐터거리는 범주라는 단어인데 범주는 이게 시험에서는 시상식의 새로운 캐터거리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시상식의 새로운 범주. 그럼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루키상 이런 게 없었다고 해보세요. 루키상 뭐 신입 이렇게 들어온 사람 초보자 이런 걸 루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새로운 범주가 생긴 거야. 예를 들면 새로운 범주에 예를 들면 뭐 인플루엔서 상. 인플루엔서라는 단어가 유튜브 생긴 거잖아요. 만약에 한 10년 전으로 돌아갔어. 유튜브 그때는 별로 없었거든. 그런 당시에 저런 상의 범주가 없었겠죠. 근데 저런 범주가 새로 생겼다라는 문맥으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 caution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caution 그러면 명사로 주의 경고 요거는 익숙하죠 이미. 근데 동사일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써주냐면 caution that SV 이런 식으로 뭐뭐에 대해서 경고하다, that SV 하라고 경고하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고요. 또 정말 중요한 것은 use나 exercise, caution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게 합쳐져서 주의하다라는 말이 돼요. 주의하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celebrity 뭐 이건 유명한 거 이미 아는 단어라서 저 정도 넘어갈게요. certificate 인증 요거 조심해야 돼요. 뭐뭐 kit로 끝나면 왠지 이게 좀 명사 같은 느낌이 약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션 그러면 명사 확실한데 근데 이것도 명사예요. 인증서 가산 명사입니다. 증명서 이런 거고요. 그냥 인증, 증명으로 끝나고 싶으면 불가산 명사 certification을 쓰게 된다라는 거 그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챌린지도 이것도 유명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단어들을 뽑았던 기준이 첫 번째,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 알면 틀리는 그런 문제들, 그런 단어들 위주.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내 설명이 필요한 것들. 세 번째는 이미 알고 있다 할지라도 추가적인 해설이 필요한 그런 단어들. 그다음에 약간 재미 포인트가 있는 것까지 제가 소팅을 했습니다. 그렇다 나머지 단어들이 뭐 전혀 쓸데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 어차피 시험에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거를 소팅한 걸 풀고 푸시는 게 좋다라는 거. 챌린지는 우리는 도전이라고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이게 difficulty, 어려움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전에 직면하다. 직면하다라는 동사는 뭐 face라던가 encounter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은 직면하다. encounter 그리고 뭐 face.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해결하고 싶을 때는 뭐 resolve, solve 이런 것들이 이런 어려움 계열의 단어들을 좋아하게 된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trouble이라던가 challenge, problem, difficulty 이런 것들이죠. change는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은요,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올 때 뭐뭐에 관한 변화라는 말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뭐에 관한 변경. 뭐 그래서 왠지 change about 이란 말을 쓰고 싶은 충동을 엄청 느껴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안 써요. change는 뭐뭐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뭘로 바꿨어요. 스위치 한 거죠. 스위치 to. 그러니까 내가 뭘로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자동차를 뭘 타다가 자동차 이제 딴 걸로 바꿨어. 마음에 안 들어. 자동차 리스를 했다고 해봅시다. 리스를 해서 타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쪽으로 변경한 거죠. 근데 이제 change in 그러면 이거는 뭐뭐에 있어서의 변화. 그래서 변경하고 변화는 좀 느낌 달라요. 변화는 이렇게 좀 달라진 거. 예를 들면 제가 예전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지금 영상이 좀 옛날에 비해서 좀 변화가 됐죠. 새로운 영상으로 뭐 바꾼 게 아니잖아요. 변경이 아니고 변화. 이럴 때 보통 in을 좋아한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서 저 자리에 about을 쓰지 않고 to나 in을 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체크는 여러분들은 또 점검하다 생각했겠지만 저것은 수표라는 단어가 있어서 가끔씩 여러분들이 뜻을 헷갈릴 수 있어서 집어넣고요. 체크드 배기지라는 것은 이 체크이라는 게 동사일 때는 이제 점검하다의 뜻도 있지만 책은 수속을 밟다라는 뜻이 있어요. 수속을 밟는다라는 건 뭐냐면 가방을 비행기 타고 온 학생들 알 거예요. 보딩 패스를 딱 주는 과정. 그러면 그 직원이 이제 짐 무게 재세요 하고 옆에다 두고 짐은 안으로 쏙쏙쏙 빨려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권하고 다시 이렇게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 프로세스를 우리는 체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checked baggage는 수속이 다 끝난 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으로 비행기 안으로 실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baggage라는 단어가 저번에 안 해주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이 단어는 잘 뜯어보면 이거 불가산 명사거든요. bag이 있죠. 누가 물어본 거야. 이거 뭐지? bag이지? 가방이지? 하면서 이거 너 가방이지? bag이지? bag이지? 이렇게 luggage 같은 말이고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 강의에서 큰 재미를 바라지 마세요. 소소한 재미. 예전에 이 단어를 읽어봐라 그랬더니 바가지라고 읽은 학생이 있었어요. 바가지. 여러분들 그 발음을 대충 읽어버릇하면 그거 진짜 위험한 습관이에요. 나중에 진짜 엉망진창됩니다. 절대 교정 안 되고 지금 좀 힘들어도 자꾸 발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제가 대신 다 읽어주잖아요. checked baggage라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아웃은 계산이라는 뜻이 있어서 보통 뭐 체크아웃 카운터 이런 단어들이 이제 묶어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체크아웃 카운터 그러면 이게 바로 계산대가 되는 거죠. 계산대. 파트 1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 Chief Financial Officer 우리 줄여서 CFO라고 하는데 재무 쪽 총책임자를 얘기하는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시리즈들을 좀 많이 알 필요가 있긴 해요. 뭐 CTO는 기술 최고 담당이고요. COO는 운영 최고 담당. 그 다음에 CEO는 이제 이런 경영을 최고로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이사라고 하죠. 사장은 프레지던트고 개념은 좀 달라요.
자, 그다음 이건 캐릭터는 여러분들이 보통 뭐 이미 등장 인물 캐릭터라는 말을 외래어로 갖다 쓰고 있죠. 그렇지만 성격이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 그 다음 circuit은 회로라는 뜻으로 시험에서 이 단어가 가끔씩 나옵니다. 회로. 근데 저는 원래 강사하기 전에 4년 동안 좀 엔지니어 쪽이 많은 그런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해외 영업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회사 지금 주식이 막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였습니다. 기술 쪽 하는. 근데 그 회사에 엔지니어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이 단어가 기억이 나요. circuit이라는 단어는 뭐 그때 많이 보던 단어, 그때부터. 엔지니어, 저도 그래서 엔지니어랑 같이 이렇게, 이제 저는 뭐 영업이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많이 파고 들어가야 되고, 저 혼자 안 될 때는 담당 엔지니어랑 같이 해외 출장을 가요. 예전에 미국에 출장 가서 미국의 한 어떤 업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당시에 이제 운영 체제가 윈도우즈 뭐 98 이런 운영 체제였었어요. 제 에피소드도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적어놔야 이런 게 나중에 다 연상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운영 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뭐 운영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그 질문이 이 엔지니어한테 넘어갔어요. 근데 이 엔지니어 영어가 그렇게 잘 안 되는 친구였는데 자기도 그냥 뭐라도 알아들은 거야. 그랬더니 나름대로 대답을 한다고 뭐라고 얘가 대답했냐면 윈도우 98 이러는 거야. 98. 원어민이 What's 98 이러더라고. 이거를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막 빨리 하다 보면 뭐 예를 들면 9호 사이즈다. 그럼 사이즈 9 이래야 되는데 사이즈 9 이럴 때가 있거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What's 98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새로운 운영체냐 그러면서 그런 게 바로 서큐. 자, 좋습니다. 그다음 circumstance라는 것은 이건 가산명사예요. 상황이나 환경을 뜻하는데 environment라는 말도 들어봤죠? 이게 환경이라든가 상황 이런 거 왠지 못 쓸 것 같은데 그래도 다 셉니다. environment. 이것도 뭐 s 붙여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도 똑같이 쓸 수가 있다. 클레임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이 불평을 제기하다라는 수거로 사용될 수가 있고요. 제가 커뮤니티 그 게시판 있잖아요. 유튜브에. 거기다도 제일 처음에 올린 문제가 이 문제였는데 파일은 여러분들은 그 뭐 서류 파일 이런 명사를 생각하지만 저것이 제출, 제기하다의 뜻이 있어서 불평사항을 제기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요. 또 뭐 보험 청구 같은 것도 클레임이라는 뜻이 있죠. 주장이라는 뜻도 있고요. file a claim이라는 것은 그죠. 불평을 제기. complain하고 제가 잠깐 순간 헷갈렸는데 file a claim도 역시 불평을 제기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불평이라고 하는 complaint이라는 단어 있죠. complaint.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파일을 쓸 수 있어요. complaint. 이것도 불평. 클레임은 뭐 주장, 청구 같은 거, 어떤 불평사항 그런 걸 제기할 수 있어요. file a claim. 근데 이 표현 제가 한번 그래도 점검을 나도 잠깐 순간 헷갈려가지고요. file a claim. 클레임을 제출하다. 항의라는 뜻도 있어요. 클레임이. 상품에 대한 항의를 제출하다. 항의로 바꿀게요. 항의를 제출하다. 이럴 때였습니다. 컴플레인트는 불평이고 약간 의미는 다르네. 자, 그 다음에 클리닝은 청소 넘어가고요. 클리닝 똑같은 단어 두 개 들어가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딱 이걸 보다 보니까 약간 겹치는 단어도 있길래 그런 거 지웠어요. 클리어런스 세일 요거는 참고 정립하면 넘어가고요. 클라이밋 클로저 쉬운 단어들이랑 다 넘어갔던 것 같아요. 컬렉티브 에퍼트. 근데 이런 단어가 내가 딱 좋아하는 단어야. 이거는 시험에서 컬렉티브 부분도 물어보고요. 에퍼트 부분도 물어봐요. 총력이라고 해서 노력이 모아진 거니까 총력이 되는 거죠. 컬렉트가 원래 모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컬리그 동료 넘어가고 컨비네이션, 컴포트도 뭐 유명한 단어지만 쉬워서 제가 뺐습니다. 컴포터블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편안한. 커맨드 요거 조심해야 돼. 커맨드는 동사일 때는 명령하다. 명사일 때도 명령이 될 수 있고 우리 보통 커맨더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야. 커맨더. 그 커맨더가 우리 보통 뭐 지휘관 그 군대 가 보면 누가 있냐면은 중대장부터 보통 커맨더라는 말을 쓰는데 직속 상관 중에 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뭐
그거 알아요? 이 또 군대 얘기하면 좀 싫어하는 친구도 있어가지고 군대 직급 체계가 이렇게 돼요. 소대장 다음에는 중대장이라는 게 있고 중대장 위에는 대대장이 있고요. 대대장 위에는 연대장이 있어요. 연대장 위에는 사단장이라고 있죠. 오래돼서 난 잘 기억이 안 나. 그 다음에 이제 군단장이라는 게 있고 군단 위에는 뭐 군사령관 이런 게 있을 거야. 그 군사령관 위에는 이제 누가 있냐면 참모총장, 뭐 육군 참모총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는 이제 대통령, 물론 국방부 장관도 있지만 대통령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라고 저번에 무슨 퀴즈가 있었는데 약간 아재 개그였어요. 대통령 위에는 누굴까요? 했더니 이제 옆에 대통령 부인 그러면서 그 위에 상관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라인을 우리는 immediate supervisor, 직속 상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직속 상관. immediate. 우리 immediately 할 때 그 immediate이라는 단어 알죠? immediate supervisor. 이런 걸로 직속 상관이라는 뜻으로 시험에 나와요.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야 되니까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이거는 중대장 할 때 쓰는 그런 단어. 근데 여기 또 조심해야 될 게 커맨드가 MEND로 들어가면 이거는 칭찬하다가 돼요. 칭찬하다고요. 그래서 커맨데이션 그러면 이제 칭찬이 되는 겁니다. 보통 얘는 A for B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A를 B에 대해서 칭찬하다 이렇게 되죠. 커머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광고라는 단어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여기는 물론 뜻은 광고로 집어넣었지만 커머셜은 상업용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상업용과 거주자용을 구분해서 대조시킬 때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업용의라는 뜻도 있다. 상업용의. 물론 명사일 때는 커머셜, 광고. 커머셜 브레이크라는 말 쓰죠. 커머셜 브레이크는 라디오 방송에서 자 우리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할 때 커머셜 브레이크라는 말을 쓰죠. 이거는 광고를 잠깐 듣기 위해서 끊어내는 그 광고 타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커미션은 여러분들이 그 수수료 받을 때 이럴 때 많이 쓰는 단어. 세일즈 커미션 그러면 판매, 돈 영업 활동하고 일부 이렇게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커미트먼트는 쉬운 거라서 넘어가고 커미터, 컴퍼니 리트리트, 컴패리즌, 컴펜세이션 좀 쉬운 것들 다 넘어갔습니다. 자, 컴플레인트도 다 아는 거고요. 컴플리션도 알고 컴플렉스에서 딱 멈춰야 되겠네. 이 컴플렉스는 중요한데 복합 단지라는 뜻이 있어서 스포츠 컴플렉스 그러면 뭐 스포츠 종합시설, 어파트먼트 컴플렉스 그러면 아파트 단지. 컴플렉스가 내가 뭐 왼쪽 엉덩이가 좀 커 짝꿍댕이야 짝꿍댕이 컴플렉스야. 그 컴플렉스랑 다른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compliance with 이거 중요하죠. 얘는 be in compliance with 그러면 뭐뭐를 준수하다 comply with랑 같은 말이고요. with를 되게 좋아하는 명사로서 시험에 어휘 문제로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 component 부품, composition 구성요소, comprehension, 이해력 뭐 그닥 중요한 게 없어서 다 넘어갔고요. 요 단어 중요합니다. effort 앞에 아까 collective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concentrated 그러면 집중된 노력. 그 다음에 ongoing effort 그러면 이건 동연 아닙니다. 진행 중인 노력.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진행 중인 노력. 그리고 앞에 적혀있는 concerted effort 역시 집중된 노력이라는 뜻이 돼요. concentration은 집중 집약인데 이 단어가 정답이 됐을 때는 어떤 문맥이었냐면 공장들이 어디에 꽉 집약돼 있다라는 식의 문맥에서 정답이 됐어요. 혹은 뭐 농업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집중돼 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시 중에 어떤 도시가 공장이 되게 많습니까? 구로공단 뭐 이런 거죠. 구로구에 가보시면 서울에 그런 개념이 컨센트레이션이에요. 집중돼 있는 거, 많이 있는 걸 뜻합니다. 컨선은 유명한 단어라서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컨클루전 결론 넘어가고 컨디먼트 넘어갑니다. 컨디션 넘어갈게요. 컨퍼런스 룸, 컨피던스, 확신이라는 단어. 요거는 좀 중요한데 자신감이라는 말이죠. 우리 보통 컨피던스를 자신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그게 바로 확신입니다. 그래서 보통 I am
confident that 하면 이거는 that SV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한다. I'm sure의 뜻도 있어요. 자신감에 차 있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confidentiality 이거는 기밀 유지 이런 거고요. 요거 좀 어려운 단어로 적었어요. configuration은 구성, 배치, 환경 설정.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요게 답이 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문맥이었었던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구토익에서 한번 답이 된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구성이나 배치, 환경 설정. 그래서 뭔가 배치하는 거. 실제 시험에서는 뭐 놀이터 같은 거를 이렇게 배치하는 상황, 뭐 그런 식으로 해서 configur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개념 잡기가 좀 힘들 수 있는 단어고, 여러분들은 그냥 구성이나 배치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떤 회사가 놀이터 같은 거 그런 거 배치해 주는 상황이었는데 configuration 좀 예문과 이게 컴퓨터 용어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seat configuration 그러면 좌석 배치 구성이라던가 뭐 그런 배치 구성의 뜻으로 시험에 나오는 단어 그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 마땅한 예문이 좀 좋은 게 있으면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기존의 구성을 사용한다. 뭐 use an existing configuration set 그럴 때 쓰는. 그 다음에 뭐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 설정. 우리 게임 용어 이럴 때도 게임 같은 거 개인별로 설정을 하잖아요. 이게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체가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업체였는데 예를 들면 그 놀이터가 뭐 내가 불고기집을 운영을 해요. 불고기집 하면서 거기에 손님들이 오는데 그 손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야. 근데 그 애들이 놀기 좋은 그런 놀이터 하나를 건설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불고기집에 오는 애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있겠지. 그러면 그런 거에 맞게 뭐 높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겠죠. 그런 걸 우리는 configuratio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개념을 좀 잡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confirmation, conservatory, complaint 쭉쭉쭉 넘어가서 요 단어 conservatory라는 것은 온실이라는 뜻도 있고요. 음악 학교라는 뜻이 있는데 아니 토익에서 왜 이런 음악 학교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이게 좀 신기하죠. 뭐 음악 학교라는 개념이 여러 차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뭐 묘목장이라던가 nursery라는 단어 있었어요. 묘목장. 그 다음에 음악 학교 이런 단어들은 토익에 나오는 단어다. 파트 6 이런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댓글로 역시 이 파일 이렇게 뭐 추가적으로 제가 쭉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저장 버튼 딱 내가 눌러서 저장해 놓거든요. 댓글로 이메일 주소하고 뭐 강의 좀 도움 됐습니다 이런 거 알려주시면 제가 또 이 파일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